또 껄껄거리고 있지? 아 진짜 설 연휴 전에 안 샀으니까 지금 가슴 치고 있을 거 아니야? 코스피가 5,800을 뚫었어. 5,800. 네가 라면 끓이면서 핸드폰 보다가 국물 흘리고 있을 때 지수는 하늘로 갔다고. 와! 오늘은 이 6,000p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제발 이번엔 귀 좀 열고 들어라. 자, 현실을 보자. 2월 19일 설 연휴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하루에 170포인트 넘게 올랐어. 3%가 넘는 상승이야. 종가가 5,677.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바로 다음날 2월 20일 또 131포인트가 올라서 5,808로 마감했어. 이틀 연속 폭등이야. 장중에는 5,809까지 찍었다고. 사상 최고야. 5,600 뚫은 지 하루 만에 5,700, 5,800을 연달아 넘어선 거야. 네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200포인트가 날아간 거라고. 이날 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아냐? 33조 원이 넘었어. 33조. 네가 평생 벌 돈을 다 합쳐도 이 숫자 앞에서는 먼지야 먼지. 그런데 누가 이걸 주도했냐? 기관이야. 기관이 1조 6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어. 그런데 개인은 9,800억 원어치를 팔았어. 외국인도 7,400억 원 넘게 팔았고, 네가 무서워서 팔 때 기관은 카트 끌고 마트 쇼핑하듯이 담았다는 거야. 항상 이 모양이지.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고 초록불에 서 있는 놈이 바로 너야. 업종별로 보면 보험이 거의 8% 올랐고, 금융이 거의 4%, 전기전자가 2% 넘게 올랐어. SK하이닉스가 6% 넘게 폭등해서 장중에 95만 5천 원까지 찍었어. 사상 최고가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 두산에너빌리티 5%, HD현대중공업도 거의 5% 올랐어. 방산, 조선, 원자력 다 날아갔다고. 근데 이 상승의 핵심 엔진이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야. 슈퍼사이클. 이거 뭔지 아냐? SUPR 사이클. 슈퍼 업사이드 퍼시스턴트 이코노믹 랠리의 약자야. 엄청난 상승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는 뜻이지.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거기 들어가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이라고 하지. 이게 미친듯이 필요한 거야. 그걸 만드는 게 누구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이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다 팔려. 선주문 후 생산 구조로 바뀐 거야. 예전에는 만들어 놓고 팔았는데 지금은 돈 먼저 받고 만드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게 어딨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을 265조 원으로 봤어. SK하이닉스는 244조 원.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180조에서 200조 원 수준이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애플보다 돈을 더 번다는 거야.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46조 원이었어. 그게 265조로 뛰었어. 거의 6배야. 네 월급이 5개월 만에 6배 오를 일은 없겠지만 반도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증권사들도 목표치를 확 올렸어. 유한타증권은 코스피 전망 밴드를 5,000에서 6,300으로 올렸고, 모건 스탠리도 강세 시나리오에서 6,000까지 본다고 했어. 삼성전자 목표가를 모건 스탠리는 21만 원, JP모건은 24만 원, CLSA는 26만 원으로 잡았어. SK하이닉스는 모건 스탠리가 140만 원을 불렀어. 지금 95만 원인데 140만 원이면 거의 50%더 간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네가 흥분해서 전 재산 넣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왜? 경고 신호가 같이 울리고 있거든. 외국인이 2월 들어서만 8조 5천억 원 넘게 팔았어. 8조 5천억이면 네 동네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이야. 외국인이 왜 파냐고? 그 사람들은 네처럼 감으로 투자 안 해. 계산기 두드려서 비싸다 싶으면 파는 거야. 그리고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지. 이게 43.87까지 올라갔어. 주가가 오르는데 공포지수도 같이 오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올라가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야.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 웃으면서도 손잡이 꽉 잡고 있는 거지. 그리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야. 지수의 3분의 1 이상이 두 종목에 걸려있다는 거야. 이 두 개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 자체가 한 바구니에 담겨있는 꼴이야. 여기서 유동성 이야기도 해야 돼. 지금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이야. 예탁금이 뭐냐고? EPD 머니, 에브리바디스 파킹, 디포짓의 약자야. 다들 주차해놓은 돈이라는 뜻이지. 증권 계좌에 넣어놓고 아직 주식을 안 산 돈이 100조야. 이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면 더 오를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이 돈이 겁먹고 빠지면 그때는 폭포수야. 가계 쪽도 봐야 돼. 가계 신용이 2천조 원에 육박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어. 왜? B2야, B2. 빚내서 투자하는 놈들이 늘어난 거야. 주식 오르니까 대출 받아서 넣는 거지. 이게 잘 되면 천재고 안 되면 뭐가 되냐? 노숙자가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좀 심했다.
근데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되는 건 확실하지. 환율도 문제야.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았어. 환율이 오르면 뭐가 비싸지냐? 기름값, 항공료, 수입식품 전부 다 올라. 네가 좋아하는 수입 과자도 올라. 면세점 매출은 떨어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줄어. 증시는 잔치인데 지갑은 텅 비는 이런 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ETF 시장도 좀 보자. 국내 상장 ETF 순자산이 366조 원이야. 작년 말에 297조였으니까 23% 넘게 불었어. 특히 TIGR 반도체 TOPC에 한 달 만에 1조 3천억이 들어갔어. 근데 이 ETF 안에 SK 하이닉스가 30%, 삼성전자가 27%야. 둘이 합치면 57%. 분산 투자한다고 ETF 샀는데 결국 반도체 두 종목에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뷔페 가서 접시 10개 들고 왔는데 전부 삼겹살만 담은 놈이랑 뭐가 다르냐? 그게 분산이냐? 자, 여기서 혜재 선생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 모차르트라고 유명한 건축가 있잖아.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에 전체 시간의 70%를 썼대. 남들은 빨리 올리라고 난리였는데 모차르트는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도 무너진다고 했어. 그래서 다른 건축가들 건물은 10년 만에 허물어졌는데 모차르트 건물은 300년이 갔어. 투자도 똑같아. 기초 없이 남들 따라 올라타면 10년은커녕 10일도 못 버텨. 기초가 뭐냐고? 공부야. 기업 분석이야. 네가 사는 주식이 뭘 파는 회사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이거 하나도 모르면서 남이 사니까 따라 사는 거, 그게 기초 없는 건물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지. 공부하라고 몇 번을 말했냐? 옛말에 급등묵은 급등묵은이라고 했어. 급하게 오른 것에는 뿌리가 없다.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버틸 수 있겠냐? 지금 코스피가 이틀 만에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어. 이게 정상이냐? 올라갈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야. 근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속도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고속도로에서 목적지가 맞다고 시속 300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냐? 목적지 도착 전에 가드레일이랑 키스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혜재 선생이 한 수 가르쳐줄게. 첫째, 분할 매수해라. 한 번에 몰빵하지 마. 지금 5,800인데 6,000 간다고 전 재산 넣으면 만약에 5,300으로 조정 오면 네 멘탈이 먼저 부서져.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살아.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 거고 올라가면 일부는 이미 수익이야. 이게 리스크 관리야. 둘째, 섹터를 분산해라. 반도체만 보지 마. 방산, 조선, 금융, 전력기기 다 오르고 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보험주, 증권주 전부 상승세야. 반도체가 꺾여도 다른 섹터가 받쳐주면 네 포트폴리오는 살아남아. 접시에 반찬 골고루 담아라. 삼겹살만 먹으면 배탈 나. 셋째, 비투는 절대 하지 마. 가계 신용이 2,000조야. 이 중에 네 대출도 끼어 있으면 큰일 나. 주가가 10% 빠지면 원금 손실에 이자까지 나가. 그때 반대매매 당하면 끝이야. 반대매매가 뭐냐고? 증권사가 네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야. 네가 팔고 싶을 때가 아니라 증권사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야. 주인이 네가 아니라 증권사가 되는 거지. 넷째, 외국인 동향을 봐라. 외국인이 8조 5천억을 팔고 있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빠지는 건지 계속 지켜봐야 돼.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도 돼. 근데 계속 빠지면 니도 방어적으로 가야 해. 다섯째, 상반기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경계해라.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상반기가 기회라고 해. 유한타증권은 3분기에 6,300까지 본다고 했지만 그 말은 그 이후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뜻이야. 상반기에 수익 나면 일부는 반드시 현금화해라. 수익은 실현해야 수익이야. 핸드폰 화면에 뜨는 숫자는 수익이 아니야. 통장에 찍혀야 수익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놈이 누군지 아냐? 어제 산 주식이 오늘 5% 올랐다고. 자기가 워런 버핏인 줄 아는 놈이야. 복권 한번 당첨됐다고 매주 복권 사는 놈이랑 똑같아. 운이랑 실력을 구분 못하면 결국 운이 떠날 때 실력도 같이 사라져. 아니, 원래 실력이 없었으니까 사라질 것도 없지. 제발 이번엔 좀 적어둬라. 수첩이 없으면 손등에라도 써. 분할 매수, 섹터 분산, 비투 금지, 외국인 동향 체크, 상반기 집중. 이 5개만 기억해. 또 껄껄거리면서 전화해봐야 나는 안 받는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